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 8월 31일 9월 모의평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마 시험을 보고 있을 순간인데 저는 수학의 공통, 확통, 기하, 미적 전부 다 한번 풀어보고 지금 여러분께 9월 평가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험을 풀면서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은 평이했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또 수험생이니까 저와는 느낌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난도가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신유형 문제라는 게 따로 없었고요. 킬러 문항도 15번이나 22번 또 수학 선택 과목에 각각 29나 30번도 어렵긴 어려웠고요. 그런데 전에 킬러 문항보다는 좀 쉬웠고 문제의 접근도 비교적 쉬웠다라는 느낌이고, 다만 기하는 28, 29, 30번이 여전히 지문도 길고 그림도 좀 복잡해서 그냥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기하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평가원이 기하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과목별로 보시면 수학 1, 2에서는 전체적으로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형식적인 측면을 그대로 거의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14번이나 15번이나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15번에서 점화식을 추론하는 문제, 수능에서는 빈칸 문제였잖아요. 근데 6월 평가원에서도 점화식 문제를 냈고 이번에도 점화식 문제를 냈는데 6평보다는 저는 더 이번이 쉬웠는데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학 1, 2에서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말할 만한 그냥 문제 풀기 전에 14번이나 15번은 마음 꿀떡 먹고 시작하잖아요. 2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제는 저는 이번에는 그냥 평이했어요. 그냥 3차 함수를 추론하면 아 되는구나 하는 느낌 정도였고, 오히려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에서 원래 옛날에 좌표 평면 위에서 교점이나 길이들을 구하는 2012년 정도? 요 정도 때의 문제였는데 얘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13번은 오히려 저는 15번보다는 13번이 어려웠습니다. 반원에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제 법칙이랑 이런 것들이 도형이 막 복잡하면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하잖아요. 거기서 차분하게 써야 되는 게 좀 어려웠고, 14번은 3차 함수를 추론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정적분을 해야 돼서 그게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려웠기도 했는데, 어쨌든 보기 문제는 6월 평가원에도 정적분의 문제가 출제됐고요. 9월에도 그렇게 출제된 걸로 비추어 봐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다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주관식에서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할 때의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여서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리고 21번 같은 문제도 직선의 비율을 그대로 잘 좌표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여서 오히려 킬러나 신유형에 가깝긴 했는데, 과거에 지수나 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 보면 이런 느낌을 많이 실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지금부터 과거에 한 10년 정도까지 꼼꼼하게 분석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공통 문항은 무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확통으로 가보면 확통은 원래 그렇게 난도는 높진 않았거든요. 특히 28, 29, 30번으로 가면은 경우를 잘 따져주는,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는 문제들이 출제됐고, 이번에는 그냥 비주얼이나 또 합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3차 합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30번 문제는 매우 낯설어서 굳이 신유형이라고 따지면 이 정도가 신유형이 아닐까 싶고요. 미적분은 그냥 낼 만한 걸 그대로 다 냈어요. 나올 법한 걸 그대로 냈고,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나 넓이와 극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나올 법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29번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하고 다변수 함수의 미분들, 이런 것들이 좀 기호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수식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고, 30번은 2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4차 함수를 추론하는 되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4차 함수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박스 안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차 함수를 찾으면 되는 모양이었는데 1등급에 가까우신 분들은 30번까지 가서 한 10분 정도만 시간이 있었다면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기하도 23, 24, 25, 26번까지는 평이했는데 27번도 괜찮았죠? 근데 28번부터는 저는 사실 28, 29, 30번 중에는 2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거지?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심호흡을 가다듬고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 보자. 분명히 한 번만 있다는 건 판별식과 연관이 있는 걸 거야 라고 해서 맞췄고요. 29번이나 30번은 일단 비주얼이 너무 어렵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토할 것 같이 어려운데 실제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을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 기하를 29, 30번을 연습해 온 학생이라면 이번 시험은 전보다는 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수학 선택 과목에서 전체적인 난도는 기하가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 미적, 그 다음 확통이 제일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앞으로 그럼 구평 이후에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이번 구평은 6월 모의평가와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슷했고 또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수능 문제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았거든요. 신유형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의 등급컷이 올라간다면 수능은 얘보다 좀 더 어렵게 낼 가능성도 있고 이번 모의평가의 등급이 비슷하다면 그냥 이 정도의 난도와 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등급컷이 살짝 올라갈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한데 뭐 그건 제 느낌이니까 어쨌든 9월 모의평가 보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구평시험은 보기 전까지만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제 봐버렸으니까 잘 봤건 못 봤건 그냥 훌훌 털고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고요. 이제는 앞에 11월 17일 수능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반성할 건 철저히 반성을 하고 또 수학 부분은 6월과 9월과 작년 6월, 9월 이 4개의 시험지에서 여러분이 어떤 게 부족한지를 따져서 그 부분을 꼼꼼하게 강화하면 마지막 80일의 역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수능까지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역전을 노리는 공부를 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 유튜브에는 수시에 관련된 영상, 특히 논술에 관련된 영상이 엄청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9월 13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에 관한 내용들을 실을 계획이니까 지금 구독 버튼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애썼습니다, 여러분.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